저는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63살 그 나이에 저는 제 무릎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설 때마다 무릎 안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마치 낡은 문짝이 삐걱거리듯 제 무릎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그 다음이었어요. 날카롭게 찌르는 것도 아니고 화끈거리는 것도 아닌 무겁고 묵직한 돌덩이를 매달고 걷는 것 같은 통증. 그 통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단을 오를 때마다 쪼그려 앉을 때마다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그러니까 2024년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무너지고 싶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어요. 딸애가 급한 일이 생겨서 5살 손주를 하루만 봐달라고 부탁했죠. 엄마, 미안해. 오늘만 지우 좀 봐줄 수 있어? 회사에서 갑자기 회의가 잡혔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미안함과 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엄마가 볼게. 지우 데려와. 할머니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손주를 돌보는 게 그게 제 기쁨이자 존재 이유라고 믿었으니까요. 지우는 에너지 덩어리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을 뛰어다니더니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할머니, 나 슈퍼히어로 놀이 할 거야. 할머니가 악당해. 그래, 할머니가 악당할게. 저는 웃으며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놀았을까요? 지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나 배고파. 과자 먹고 싶어. 과자는 부엌 찬장 위쪽에 있었습니다. 손주가 함부로 꺼내 먹지 못하게 일부러 높은 곳에 두었던 거예요. 저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참을 만했어요. 과자 봉지를 꺼내 내려오려는 순간 왼쪽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마치 전기줄이 끊어진 것처럼 갑자기 힘이 풀리면서 무릎이 앞으로 굽어졌어요. 저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지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바닥에 엉덩이를 찌은 채 왼쪽 무릎을 붙잡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통증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했어요. 무릎 안쪽에서 뭔가 뜯어지는 것 같은 느낌. 뼈와 뼈 사이가 직접 부딪히는 것 같은 마찰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지우가 제 옆에 쪼그려 앉아 물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그냥 좀 미끄러졌어. 괜찮아. 하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무릎에 힘을 주려고 하면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결국 저는 바닥을 기다시피 해서 거실로 나왔고 소파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 모습을 본 5살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좀 아파. 그날 밤 딸이 지우를 데리러 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고마웠어. 지우 보느라 고생했지? 아니야, 고생은 무슨. 딸은 제가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고도 그냥 바쁘게 돌아갔어요. 아마 눈치채지 못한 게 아니라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늙어간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늙었구나. 무릎이 아프다는 건 단순히 관절 하나가 고장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제 삶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 계단을 오르는 것, 손주를 안아주는 것, 그 모든 일상이 이제 제게는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무릎 때문에? 응.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당신 요즘 걸을 때마다 얼굴 찌푸리더라고. 빨리 가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 사진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말했습니다. 김선희님,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이 연골입니다. 화면 속 제 무릎뼈 사이에는 거의 틈이 없었어요. 정상적인 무릎은 연골 사이 간격이 이 정도는 유지돼야 하는데 김선희님의 경우 많이 달아 있습니다. 중등도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퇴행성 관절염.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처방전을 끊으며 말했어요. 일단 소염 진통제 드시고 무릎에 물이 가는 활동은 최대한 피하세요. 계단 오르기, 쪼그려 앉기, 무거운 물건 들기 다 안 됩니다. 운동은요? 지금은 쉬는 게 우선입니다. 더 악화되면 주사 맞아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인공관절 수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약은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그리고 2달 후에 다시 오세요. 저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그날부터 저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얀 알약 2개씩. 처음 일주일은 신기하게도 통증이 줄어들었어요. 아, 약이 듣는구나.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약은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나자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소화가 안 됐어요. 속이 더부룩하고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몸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무릎에 물이 가면 안 된다는 의사 말을 핑계 삼아 저는 집 안에만 있었어요. 장은 남편이 보러 갔고 설거지도 서서 하는 게 힘들어서 의자에 앉아서 했습니다. 손주를 봐달라는 딸의 전화가 올 때마다 저는 핑계를 댔어요. 미안해. 엄마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딸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허전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3달이 흘렀습니다. 체중은 5kg 늘었고 무릎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윤기를 잃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고 입꼬리는 자꾸 아래로 처져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지? 저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늙어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무릎 하나 때문에 제 인생 전체가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동네 복지관에서 건강 강좌한대. 한번 나가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에만 있으면 더 안 좋아.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야 해. 남편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마지못해 찾아간 복지관. 강당에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강사가 나와서 저속 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올해 가장 주목받는 건강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슬로우 에이징, 저속 노화입니다. 빨리 늙는 게 아니라 천천히 건강하게 늙어가는 거죠.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조절할 수 있어요. 특히 관절 건강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관절 건강.
그 말에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다과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따르러 갔다가 한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놀랍게도 걸음걸이가 너무 가뿐했어요.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마치 50대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죠? 그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저는 김선이라고 합니다. 아, 반가워요. 저는 김영자예요. 여기 자주 와요? 아니요, 오늘 처음이에요. 남편이 데려왔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걸음이 좀 불편해 보이시네요. 혹시 무릎 불편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나도 겪어봐서 알아요. 발을 디딜 때 조심스럽게 내딛는 모습, 계단 앞에서 주춤하는 모습, 다 아는 표정이에요. 그 할머니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5년 전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직전까지 갔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 같죠? 근데 진짜예요. 2021년 봄 의사가 수술 날짜까지 잡았었어요. 그럼 수술 안 하신 건가요? 김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했어요. 아니, 안 하게 됐어요. 운동으로 살렸거든요. 운동이요? 네. 아주 간단한 3가지 동작이랑 생활 습관 2가지, 그리고 마음가짐 하나만 바꿨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김영자 할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21 운동법이에요. 내가 직접 몸으로 증명한 거예요. 선희 씨도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뭔가 작은 불씨가 켜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도 함께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한테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김영자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다음 주 월요일 여기 복지관 운동실에서 만나요. 내가 다 알려줄게요. 그 주말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저는 월요일이 오기를, 김영자 할머니를 다시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나이 63살에 이미 무너진 무릎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일요일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내일 정말 갈 거야? 응, 가야지. 무릎 더 다치는 거 아냐? 의사가 쉬래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3달 동안 쉬어도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서 가보는 거야.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더 아파졌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무리하지 말고. 월요일 오전 10시. 저는 복지관 운동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김영자 할머니가 이미 와 계셨어요. 운동복 차림에 운동화 끈까지 꽁꽁 매셨더라고요. 선희 씨, 정말 왔군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네.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운동실 안에는 매트가 깔려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거울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운동해요. 먼저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김영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선희 씨, 무릎이 아픈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연골이 닳아서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맞아요. 근데 왜 닳는지 알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우리 무릎은 말이에요. 혼자서는 못 버텨요.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받쳐줘야 해요.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 의학 용어로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해지면 무릎이 모든 하중을 혼자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연골이 빨리 닳고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어봤자 소용없어요. 근본 원인은 근육이 약해진 건데 약은 그냥 통증만 가려주는 거니까. 그럼 근육을 키우면 되는 건가요? 정확해요. 김영자 할머니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나이에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거 들면 안 돼요. 오히려 관절 더 다쳐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등척성 운동이에요. 등척성 운동이요? 네. 근육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같은 자세로 버티면서 힘을 주는 운동이에요. 이게 관절의 부담은 적으면서 근력은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저는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김영자 할머니는 웃으며 자신의 허벅지를 툭 쳤어요. 내 다리 봐요. 75살 다리 같아요? 이게 다 등척성 운동 덕분이에요. 정말로 할머니의 허벅지는 탄탄해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줄게요. 3일 운동법. 할머니는 손가락을 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벽 스쿼트입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벽에 등을 대고 섰어요. 이렇게 벽에 등을 붙이고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요. 마치 의자에 앉는 것처럼. 무릎은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할머니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이 자세로 10초만 버텨요. 처음엔 10초도 힘들 거예요. 5초부터 시작해도 돼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동작이 대퇴사두근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줘요. 무릎을 받치는 핵심 근육이죠. 두 번째 동작은 누워서 다리 들기예요. 할머니는 매트 위에 누웠습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한쪽 다리는 구부리고 다른 쪽 다리는 쭉 펴요. 그리고 편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요. 발끝은 하늘을 향하게. 할머니의 오른쪽 다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 자세로 5초. 그리고 천천히 내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게 한 세트예요. 양쪽 각각 10번씩. 세 번째 동작은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할머니는 일어서서 벽에 손을 짚었어요. 한쪽 발은 앞으로, 한쪽 발은 뒤로 쭉 뻗어요. 뒷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여야 해요. 그리고 벽을 밀듯이 체중을 앞으로 실으면 뒷다리 종아리가 쭉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종아리 근육이 굳으면 무릎으로 가는 충격이 더 커져요. 종아리를 풀어줘야 무릎이 편해져요. 양쪽 각각 30초씩. 저는 메모하듯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벽 스쿼트, 누워서 다리 들기, 종아리 스트레칭. 이 세 가지 동작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요. 한 번에 15분이면 끝나요. 두 번째, 두 가지 생활 습관이에요. 김영자 할머니는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체중 관리. 선희 씨, 지금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65kg이요. 키는 155cm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준 체중보다 약간 많이 나가네요. 무릎은 우리 체중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관절이에요. 걸을 때는 체중의 3배, 계단 오를 때는 5배의 하중이 무릎에 실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배요? 네, 그러니까 65kg이면 계단 오를 때 무릎은 300kg이 넘는 무게를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 안 아플 수가 있나요? 그럼 얼마나 빼야 하나요? 무릎을 위해서라면 5kg만 빼도 엄청난 차이예요. 5kg이면 무릎 부담이 25kg 줄어드는 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째 습관은 연골 영양소 섭취예요. 운동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미 다른 연골을 보호하려면 영양소가 필요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연골 건강에 가장 좋은 영양소는 세 가지예요. 할머니는 노트를 펼쳐 보여주었어요. 첫째, 콜라겐 먹기. 이건 연골의 주성분이에요. 닭 연골, 족발, 돼지 껍데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요즘은 분말이나 알약으로도 나와요. 둘째, MSM. 메틸설포닐메탄이라고 하는데 염증을 줄여주고 연골 재생을 도와줘요.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에 들어있고요. 셋째,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이건 연골 생성을 촉진해요. 새우 껍데기, 게 껍데기에 많이 들어있죠. 저는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음식으로만 충분한 양을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영양제를 먹어요. 약국에서 관절 영양제 찾으면 다 들어있어요. 하루 한 번 아침에 먹으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오메가3도 꼭 먹어요. 이게 관절 염증을 줄여줘요. 등푸른 생선 많이 먹고 영양제로도 보충하면 좋아요. 마지막 하나의 마음가짐이에요. 김영자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선희 씨,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석 달은 해야 몸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매일 해야 해요. 하루 이틀 쉬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요. 운동은 저금이에요. 매일 조금씩 쌓아야 나중에 큰 돈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슬로우 에이징, 저속 노화의 핵심이에요. 빨리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가는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김영자 할머니는 제 두 손을 꽉 잡았어요. 할 수 있어요. 나도 했으니까. 선희 씨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김영자 할머니는 저를 벽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벽에 등을 대고 서요. 저는 벽에 등을 댔어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벽에서 한 발짝 정도 떨어져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제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요.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저는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어요. 조금 내려가자마자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뚝. 그리고 통증이 왔어요.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저는 이를 악물고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허벅지가 평행이 되기도 전에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안 되겠어요. 버텨요. 초샌다. 하나. 제 허벅지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둘.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겨우 3초밖에 못 버텼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무릎을 붙잡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나도 처음엔 5초도 못 버텼어요. 정말요? 진짜예요. 첫날은 5초 버티고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약해졌나 싶어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근데 일주일 후엔 10초 버텼어요. 2주일 후엔 20초. 한 달 후엔 1분도 버틸 수 있었어요. 1분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지 마요. 오늘은 3초면 됐어요. 내일은 4초 목표로 하면 돼요. 하루에 1초씩만 늘려도 한 달이면 30초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3가지 동작을 모두 해봤어요. 벽 스쿼트는 3초, 누워서 다리 들기는 양쪽 각각 5번, 종아리 스트레칭은 양쪽 각각 20초. 운동을 마치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겨우 10분 정도밖에 안 했는데 마라톤을 뛴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물수건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잘했어요. 시작이 반이에요. 저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아질 거예요. 내가 보증할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매일 와야 해요. 1달 동안 매일 아침 10시에 여기서 만나요.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1달 후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일 올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 작은 희망이 제 가슴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화요일 아침, 저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특히 허벅지가 많이 땡기고 어제 운동한 그 부위가 모두 뻐근하게 아팠습니다. 근육통이구나.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다시 주저앉았어요.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남편이 물었어요. 어제 운동했다며? 몸 괜찮아? 온몸이 다 아파. 그럼 오늘은 쉬는 게 낫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가야 해. 약속했어. 오전 9시 50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복지관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평소엔 금방 가는 거리인데 그날은 20분이 걸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복지관 운동실에 도착하니 김영자 할머니가 벌써 와 계셨어요. 왔구나. 컨디션 어때요? 온몸이 너무 아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웃었어요. 근육통이지? 그거 좋은 신호예요. 근육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좋은 신호예요? 물론이죠. 근육은 운동으로 미세하게 찢어지고 그걸 회복하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당신 몸은 새로운 근육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자, 오늘도 해볼까요? 어제보다 1초만 더 버텨보면 돼요. 그날 저는 벽 스쿼트를 4초 버텼습니다. 고작 1초 늘었을 뿐인데 뭔가 뿌듯했어요. 매일 1초씩 저는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근육통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처음 2, 3일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나흘째부터는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처음으로 벽 스쿼트를 10초 버텼어요. 10초. 완벽해요. 김영자 할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환하게 웃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3초밖에 못 버텼는데 이제 10초를 버티다니. 작은 성취였지만 제게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이 주일이 지나자 몸에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조금 덜 뻣뻣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예전보다 약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약을 먹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원래는 하루 3번 식후마다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 점심 약을 깜빡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하루가 괜찮았습니다. 약 안 먹어도 견딜 만한데? 그날부터 저는 점심 약을 끊었어요. 아침, 저녁 2번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벽 스쿼트는 20초까지 늘었고, 누워서 다리 들기는 양쪽 각각 15번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김영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 몸이 달라지고 있어요.
표정도 밝아졌고.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는 항상 인상 쓰고 있었는데 요즘은 웃는 얼굴이에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정말 제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고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어요. 2주일 차에 저는 약국에 갔습니다. 관절 영양제 있나요? 약사가 몇 가지를 추천해 줬어요. 콜라겐 타입이 MSM,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이 들어간 복합 제품, 그리고 오메가3. 하루에 한 번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저는 영양제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아침마다 영양제를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단도 바꿨어요. 김영자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아침은 삶은 계란 2개, 브로콜리 샐러드, 현미밥 반 공기. 점심은 닭가슴살 샐러드, 고등어 구이. 저녁은 두부 스테이크, 양배추 쌈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렸어요. 처음 며칠은 배가 고팠지만 일주일 지나니 적응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체중계에 올라가니 2kg이 줄어 있었어요. 3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저녁 약도 끊었습니다. 이제 하루 한 번 아침에만 약을 먹었어요. 의사가 처방한 양의 3분의 1. 그런데도 통증은 예전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벽 스쿼트는 40초, 누워서 다리 들기는 양쪽 각각 20번, 종아리 스트레칭은 양쪽 각각 1분씩, 운동 시간도 20분으로 늘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달라졌어. 뭐가? 걸음걸이 말이야. 예전엔 절뚝거리며 걸었는데 요즘은 훨씬 자연스러워. 저는 깜짝 놀라 거울을 봤어요. 정말 걷는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실려서 발을 디딜 때 주저하지 않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나 정말 나아지고 있구나. 4주일째 되던 날, 저는 김영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계단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해요. 복지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고작 15개 정도의 계단이었지만 저에게는 에베레스트 같았어요. 해봐요. 천천히 난간을 잡고 저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첫 번째 계단에 오른발을 올렸어요. 무릎에 힘을 주고 몸을 밀어 올렸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조금 뻐근하긴 했지만 예전 같은 날카로운 통증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저는 천천히 한 계단씩 올라갔어요. 난간을 꽉 잡고 한 발 한 발. 그리고 마침내 15번째 계단. 저는 2층에 올라섰습니다. 해냈어요. 저는 돌아서서 김영자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아래층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또 눈물이 났어요. 2년 전 의자에서 내려오다 주저앉았던 제가 지금 계단을 올라섰습니다. 2달째 접어들면서 변화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에서 나던 뚝뚝 소리가 거의 사라졌어요.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저는 관절염 약을 완전히 끊었어요. 마지막 남은 아침 약 한 알까지. 처음 이틀은 불안했습니다. 약 안 먹으면 다시 아프지 않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아프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무릎은 예전처럼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랑 같이 시장 가자. 시장? 너 무릎 괜찮아? 응, 괜찮아. 요즘 많이 좋아졌어.
우리는 동네 시장에 갔어요.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경사진 길을 한참 걸어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중간에 쉬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저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끝까지 걸었습니다. 채소 가게에서 브로콜리를 고르고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를 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 지금 걷고 있구나.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걷고 있구나. 2달 차에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58kg, 저는 7kg을 감량했습니다. 목표했던 5kg을 넘어선 거예요. 거울을 봤을 때 제 모습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 라인이 날렵해졌고, 배가 들어갔고, 팔뚝살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무릎이었어요. 김영자 할머니가 설명해 준 대로 7kg을 빼니 계단 오를 때 무릎 부담이 35kg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플 수밖에 없구나. 과학적으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무게를 받치는 관절. 체중이 줄면 무릎이 견뎌야 할 하중도 줄어드는 거죠. 그날 저는 김영자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체중 감량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럼요, 관절염 환자한테는 체중 관리가 약보다 중요해요. 김영자 할머니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최신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체중 1kg 감량이 무릎 관절염 진행 속도를 15% 늦춘대요. 그러니까 7kg 빼면 관절염 진행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 정도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체중이 줄면 염증 수치도 낮아져요. 지방세포에서 염증 물질이 나오거든요. 살이 빠지면 몸속 염증이 줄어들어서 관절도 덜 아픈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의사들이 체중 감량을 강조하는지.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관절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거죠. 3달이 됐을 때 저는 병원 재진 예약이 있었습니다. 2달 전 의사 선생님이 3달 후에 다시 오라고 했었죠. 정형외과 진료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김선희님, 혹시 요즘 뭐 특별한 치료 받으셨어요? 아니요, 운동했어요. 운동이요? 네. 매일 집에서 간단한 운동하고 체중도 7kg 뺐어요. 그리고 영양제 먹고요. 선생님은 엑스레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놀랍네요. 연골 간격이 유지되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약간 넓어진 것 같은데요? 정말요? 보통 중등도 관절염은 3달이면 조금씩 더 나빠지는데 선희님은 오히려 좋아졌어요. 운동이랑 체중 감량 효과가 확실히 있네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계속 이렇게 관리하세요. 지금처럼만 하면 인공관절 수술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뭐료 선희님께서 노력한 거죠. 고생하셨어요. 약은 더 이상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통증 있으면 그때 진통제 드시고요. 진료실을 나오는 길. 저는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너무 파랬습니다. 나 정말 해냈구나. 예전에 여기서 절망했던 제가 지금 의사한테 칭찬을 듣고 있어요. 몇 달 뒤 저는 김영자 할머니와 복지관 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속 노화가 정확히 뭐예요? 김영자 할머니는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노화는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 늙어가죠.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늙어가는 속도는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늙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늙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운동이요? 맞아요. 운동도 있고 식습관도 있고 마음가짐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 늙었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포기해요. 아프니까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니까 더 약해지고 약해지니까 더 아프고 그렇게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선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3초밖에 못 버틸 때도 계단에서 주저앉았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여기 왔어요. 그게 저속 노화예요.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속 노화가 트렌드예요.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들 사이에서.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깨달았거든요.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중요한 건 몸의 나이라는 걸. 몸의 나이요? 네. 70살이어도 50살 몸을 가질 수 있어요. 반대로 50살이어도 70살 몸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금요일,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지우 좀 봐줄 수 있어? 예전 같았으면 핑계를 댔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래, 데려와 엄마가 볼게. 다음 날 아침, 딸이 지우를 데려왔어요. 엄마, 무릎 괜찮아? 응, 많이 좋아졌어. 걱정 마. 딸은 안심한 표정으로 출근했습니다. 지우는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할머니, 나 놀이터 가고 싶어. 그래, 가자. 저는 지우의 손을 잡고 집 앞 놀이터로 갔습니다. 놀이터에는 미끄럼틀, 그네, 정글짐이 있었어요. 할머니, 그네 밀어줘. 지우가 그네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네를 밀어줬어요. 더 높이. 저는 힘을 주어 그네를 밀었습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이 넘쳤습니다. 할머니, 나 미끄럼틀 탈래. 지우는 미끄럼틀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올라와.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결심했어요. 할 수 있어. 저는 미끄럼틀 계단에 발을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6개의 계단을 올라갔어요. 무릎은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지우 옆에 앉아 함께 미끄럼틀을 탔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가 운동한 이유였구나. 약을 끊은 이유였구나. 손주와 함께 웃고 함께 놀기 위해서. 그날 저녁 딸이 지우를 데리러 왔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운동 시작했어. 무릎이 많이 좋아졌어. 정말? 다행이다. 나도 걱정했어.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해. 알았지? 걱정 마.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64살. 관절염 약은 완전히 끊은 지 9개월째. 체중은 57kg으로 안정됐어요. 벽 스쿼트는 2분까지 버틸 수 있게 됐고,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김영자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선희 씨, 우리 내년 봄에 제주도 갈래? 제주도요? 응. 올레길 걷는 거. 나이 70 넘어서 올레길 걷는 게 내 버킷리스트였거든. 저는 망설였어요. 할 수 있을까요? 선희 씨, 지금 계단 20층도 올라가잖아. 당연히 할 수 있지.
올레길 못 걸을 게 뭐 있어? 그 말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좋아요, 가요. 제주 올레 7코스 입구에서 김영자 할머니, 그리고 복지관에서 함께 운동했던 친구들 넷이서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됐어요? 김영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올레 7코스, 약 14km. 독진물 공원에서 시작해서 외돌개를 지나 월평포구까지. 예상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처음엔 평평한 길이었어요. 제주의 푸른 바다가 옆에 펼쳐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갈매기가 날았어요. 와, 아름답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75세 김영자 할머니가 앞서 걸으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SKI예요. SKI요? 스펜딩 키즈 인헤러턴스. 자식 유산 쓰기.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고 우리가 쓰면서 살자는 거예요. 요즘 시니어들 트렌드예요.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즐겨야죠. 2시간쯤 걸었을까요? 중간쯤에 조금 가파른 오르막이 나왔어요. 으악, 힘들어. 한 친구가 헉헉거렸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 서두를 거 없잖아요. 저는 친구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함께 천천히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우리는 말을 잃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제주 바다, 푸른 하늘, 햇살이 바다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바다 냄새가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구나. 1년 전만 해도 계단 오르기조차 힘들었던 제가 지금 제주 올레길 정상에 서 있어요. 4시간 반 만에 우리는 월평포구에 도착했습니다. 14km를 완주했어요. 해냈다. 우리는 서로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단한 거 알죠? 뭐가요? 평균 나이가 65살인데 올레길을 완주했어요. 우리는 웃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다리는 뻐근했지만 무릎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 좋은 피로감이었어요. 진짜로 살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인생 2막 살 거야. 인생 2막? 60대는 새로운 시작이래.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당신이 건강하면 나도 행복해.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건 단순히 관절 하나가 고장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제 삶 전체가 멈춘다는 거였습니다. 걷지 못하면 세상을 만날 수 없어요. 손주를 안을 수 없고, 친구를 만날 수 없고, 여행을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다시 힘차게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걷는다는 것은 산다는 것이다. 어느 일요일 모임에서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선이야, 요즘 완전 다른 사람 됐네. 비결이 뭐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않은 거. 그게 다야? 매일 조금씩 포기하지 않고 움직인 거. 그게 전부야. 친구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무릎 아픈데.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줄 알았어. 아니야.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저는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같이 운동하자. 그날부터 저는 제2의 사명을 찾았어요.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저처럼 무릎이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제 새로운 삶의 의미였습니다. 저는 2년 전 무릎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계단을 오르지 못했고, 손주를 안아주지 못했고,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손주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건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약에 의존하며 점점 약해질 것인가? 아니면 운동으로 다시 강해질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니어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어요. 저속 노화, 천천히 건강하게 늙어가기. SKI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삶 즐기기. 리셋 라이프 60대부터 인생 2막 시작하기. 우리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활기차게, 건강하게, 당당하게 사는 시니어예요. 무릎은 우리 인생의 바퀴입니다. 바퀴가 고장나면 인생도 멈춰요. 하지만 바퀴를 고치면 다시 굴러갈 수 있어요. 저는 제 바퀴를 고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무릎이나 관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좋아요. 함께 나누고 서로 응원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